에서 건강기능식품을 담당하고 있는 서민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까 제가 요 얘기하다가 잠깐 들렸는데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마이크로바이옴의 먹이가 된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왜 마이크로바이옴에 이렇게 많은 먹이들이 필요할까 생각해 보셨나요? 그냥 프락토 올리고당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 봤는데 저희가 이 제품은 저 제품과 마찬가지로 이 프로바이오틱 제품과 프리바이오틱 제품 모두 검증을 끝낸 제품이에요. 완제품 검증을 끝낸 제품인데 이 제품을 검증할 때 이렇게 많이 원료가 들어간 게 원료 개별적으로도 한번 검사를 해봤고 복합물로도 검사를 해봤는데 마이크로바이옴마다 좋아하는 먹잇감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구남매를 키우셨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외할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아이 키우면서 가장 힘든 게 뭐였어요? 구남매잖아요. 뭐가 힘들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구남매가 입맛이 다 달랐대요. 그래서 반찬 하나 차려주면 그냥 다 같이 먹으면 되는데 안 먹는 아이가 꼭 있대요. 그래서 그 아이들마다 반찬을 다 따로 차려주는 게 너무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치 우리 장 속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도 똑같습니다. 좋아하는 먹잇감, 선호하는 먹잇감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걸 연구를 통해서 입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세주방산 중에 프로피온산이라는 아이가 있는데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녹색의 채소가 들어갔을 때 그 수준이 막 올라가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뷰트리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뷰트리산 같은 경우는 프락토올리고당과 사과 식이섬유가 있을 때 그 조성이 막 올라갑니다. 걔를 좋아하는 미생물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또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향신료가 들어갔을 때, 향신료, 젖산 같은 경우는 향신료 원료가 들어갔을 때 그 조성이 막 올라갑니다. 그런 부분을 일일이 확인해서 이 원료가 배합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딱 보게 되면 단순히 프락토올리고당 제품이 아니라 그 우리 장내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의 입맛에 맞춰서 원료가 배합되고 그것을 검증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드셔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녹색의 분말이에요. 얇은 분말이고요. 마치 그런 느낌입니다. 일본 여행 가면 말차 드시잖아요. 얇은 녹차 같은 거 물에 타서 드시는데 그런 느낌으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미국과 일본에서 먼저 출시가 되었는데요. 그 해당 나라에서 출시가 되자마자 바로 TNA가 난,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출시하자마자 TNA 나고 또 재출시했을 TNA 나고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현재도 제품을 구하기 힘든 그런 제품이 바로 비긴이라는 제품이에요. 프락토올리고당 카테고리이지만 굉장히 생소한 느낌의 새로운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TNA가 계속적으로 난다라는 것은 리더분들께서, 그 지역에 있는 리더분들께서 가치를 느꼈다라는 거고 당연히 재구매를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드셔보시게 되면 이래서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으실 겁니다. 오늘 제일 멀리서 오신 분이 어느 분이세요? 지역으로 따졌을 때? 강주? 목포가 여기서 제일 먼 거리인가요? 하동이 먼 거리인가요? 목포에서 오신 리더님께 드시겠습니다. 네네, 한번 드셔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드시는 방법은 물 50에서 100ml의 물에 희석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기본 섭취 방법이고요. 근데 처음에 드실 때에는 물의 양을 좀 올리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300ml 정도로 물의 양을 잡으신 다음에 섭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간간히 저 제품을 그냥 분말째 털어 드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럴 경우에, 민감하신 경우에 변비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 꼭 얘기 드리고 싶고요. 프리바이오틱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열에 의해서 파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일상적인 음식을 조리하실 때 함께 섭취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우유에 타서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단백질에 함께 드셔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다른 요리하실 때 이렇게 뿌려 드셔도 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먹을 때 이렇게 먹습니다. 요즘에 제가 점심시간에 들고 나가가지고 저희 여직원들이 케이크 되게 좋아하거든요. 조각 케이크 위에다가 슈가 파우더 뿌리듯이 녹색을 쫙 뿌려줍니다. 많이 먹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정다감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뭐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이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에요. 이 제품도 정말 가치 있는 제품입니다. 뉴트리라이트만의 균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272 균주와 648 균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균주예요. 272 균주 같은 경우는
장에 뷰트리산이 많으신 분들, 상위 10%에게 많이 발견되는 균을 저희가 찾아내서 명명을 한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만 독점 균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648 균주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바이옴의 장내 다양성이 떨어지는 하위 10% 분들에게 어떤 균이 가장 부족할까를 찾아낸 다음에 그것을 발견하고 명명한 균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균주가 들어가 있고, 이 제품도 고시형 제품이지만 그 인체 적용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완제품에 대한 인체 적용 실험을 진행했고, 그 결과 우리 장 내에 중요한 단세지방산 뷰트르산의 수준을 빠르게 올려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 제품도 아마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제품은 밸런스 위드인 365라는 뉴트라이트 대표 제품 있잖아요. 그 제품을 대체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9월 1일 이후에는 밸런스 위드인이 아닌 이제 뉴트라이트 이 제품으로 리더님들이 전달하시고 섭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상자는 그럼 누구일까요? 밸런스 위드인 365를 기존에 섭취하셨던 분들, 좀 더 가치 있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드셔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좋으시죠? 네, 오늘 그럼 조시면 안 돼요. 뉴트라이트 아카데미 과정은 정말 졸린 과정입니다.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전달해 드릴 수가 있고요. 제품의 특장점, 차별성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근데 그냥 안내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뉴트리라이트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얘기하는 최근 들어서 마이 웰리스랩이라는 플랫폼과 함께 전달을 해 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총 4주차에 걸쳐서 진행이 될 예정이 있고요. 지금 보시는 시간은 가장 짧은 시간을 기재해 놓은 시간입니다. 1주차에는 오늘 이 시간이죠. 마이 웰리스랩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기존에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던 분들이겠지만 2주차, 3주차, 4주차 과정을 인지하는 데서 반드시 필요한 기초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 웰리스랩 리포트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 있고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2주차, 3주차, 4주차에는 마이 웰리스랩의 핵심 지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더 여러분들 마이 웰리스랩 다 해보셨나요? 거기 점수 나오잖아요. 노화 속도 나오잖아요. 몇 정도 나오세요? 리더님 몇 나오세요? 앞에 계신 리더님 마이 웰리스랩 0.8? 0.89? 정상이시네요. 네, 좋으시네요. 0.89 이런 수치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노화 속도라는 것은 3대 대장 지표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3대 대장 지표의 첫 번째가 노화 억제 분석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수가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 세 번째가 근육 밸런스 분석 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각각의 분석 지수의 의미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그 분석 지수에 빨간 불이 들어왔을 때 어떤 영양소를 섭취해야 되는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영양소의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영양소가 들어가 있는 뉴트라이트 대표 제품은 어떤 제품이 있고 그 차별성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3주차에는 아마 리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시간대예요. 최근 들어서 가장 소비자분들께서 관심이 있어 하는 질병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바로 이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대사 스트레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 만성질환 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고 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 뉴트라이트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근육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 4주차에서 걸쳐서 시작이 될 예정이 있고요. 오늘이 4주차 과정 중에서 가장 짧은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1시간 20분 정도에서 오늘 시간이 마무리가 될 예정에 있고요. 2주차, 3주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대 한 3시간까지 해봤습니다. 그래서 2주차에 제가 오는 거 굉장히 싫어라 합니다. 굉장히 길게 하거든요. 졸린데. 3주차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긴 시간이고요. 4주차 같은 경우에는 앞 시간을 정리하면서 근육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마이 웰리스랩에 대해서 기본적인 배경, 작동 원리, 그리고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 웰리스랩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이 웰리스랩 사업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마이 웰리스랩이 맞춤형 제품, 네? 뉴트라이트 맞춤형 제품을 권장할 수 있다?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리더 여러분들께서 비즈니스를 진행하시면서 마이 웰리스랩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또는 내가 이 마이 웰리스랩을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 부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이 웰리스랩의 가치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리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뉴트라이트 제품을 전달했을 때 그 흐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간 우리가 마이 웰리스랩이 있기 전에 누군가에게 제품을 전달하는 방식은 당연히 누구를 만나야 되겠죠. 만남을 통해서 대화를 나누게 되고, 대화를 통해서 그분의 건강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하게 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신에게는 이런 건강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그 문제점에 대해서 주관적인 입장에서 우리 뉴트라이트 제품 중에는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라고 권장을 하면서 그분이 섭취하고 본인 스스로가 변화되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 비즈니스에 조인하는 이런 기본적인 과정을 거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마이 웰리스랩, 이 과정이 너무 좋지만 마이 웰리스랩은 과연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첫 번째 부분, 이런 부분이겠죠. 첫 번째는 어떤 부분일까요? 신뢰성,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그 분들에게 얘기를 통해서 그분의 주관적인 정보겠죠. 주관적인 정보를 통해서 주관적으로 인지를 해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했을 때 소비자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이 웰리스랩은 소비자 한 분 한 분의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혈액 채취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분에게 정확한 현 상태를 알려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제품을 추천함에 있어서 뉴트라이트 제품이 워낙에 많습니다. 제가 늘상 얘기 드리는 부분이 뉴트라이트는 제품이 워낙 많고요. 단일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로서 가장 많은 수의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몇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 드렸죠? 뉴트라이트 제품 몇 가지예요? 94라고 어떻게 그렇게 단정하시죠? 네? 세보셨어요? 기호성, 편의성에 따라서 분류하면 그 정도 됩니다.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예요. 93종까지 제가 셌었는데 거의 정확하게 처음으로 정확하게 맞히는 선물 드려야 되겠네요. 네. 어떤 거 드릴까요? 비긴요? 비긴 드릴게요. 네, 드셔보세요. 네, 선물은 제 가방 속에 항상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선물 좀 드리면서 하라고. 제가 선물 안 드리거든요. 3시간 동안 교육하는데 선물 한 번도 안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설문지에 썼더라고요. 선물 좀 줘라. 대답을 강요하지 말고 선물 좀 줘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희 다른 팀원들이 선물을 주냐고. 다 준대요. 너만 안 준대요. 저는 승인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선물을 갖고 다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오늘 선물 많이 준비했습니다. 가방이 막 쌓였습니다. 어디까지? 94까지 얘기했죠.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 제품들 중에서 리더 여러분들께서 비즈니스로 활용하는 제품들이 과연 몇 가지 종류가 되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한 10가지 내외일 거예요. 10가지 내외. 그럼 이 브랜드에는 90종의 제품이 있는데 10개만 내가 사용하고 있어. 나머지 80종은 왜 존재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리더 여러분들께 여쭤보게 되면 최대로 제품을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또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 전달했을 때 한 30종 제품을 사용하시더라고요. 나머지 제품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제품들은 왜 활용하지 않을까를 보게 되면 이 90종의 제품들이 기호성과 편의성 그리고 기능성에 따라서 다 다른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리더 여러분들 그 원료 그리고 그 제품의 특색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기 힘들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품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저도 나름대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항상 주력으로 전달하는 제품만 전달하고 있어.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에게 좀 더 맞는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제품을 섭취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좀 줄이기 위해서 개발된 게 바로 마이 웰리스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의 현 상태를 바탕으로 현재 건강 상태를 발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성, 또 그 방향성에 맞춰서 궤를 같이 하는 제품까지도 추천하는 플랫폼이 바로 마이 웰리스랩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 웰리스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게 되면
지금의 비즈니스보다 실제로 많은 리더분들께서 소비자 전달할 수 있는 제품 수가 많아졌다, 그 수준이 올라갔다라는 의견을 굉장히 많이 주십니다. 마이웰리스는 지금 현재 버전으로 24가지 영역에서 현재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추론하기로는 매년 그 가지수가 증가될 것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많이 적극적으로 이번 계기를 통해서 활용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마이웰리스랩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굉장히 우리 통계 자료를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한국인의 수명과 질병 패턴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기대 수명의 변화를 보게 되면, 기대 수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대 수명. 한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기 전까지의 시간을 수명으로 환산한 것, 이것을 기대 수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내 심장이 멈추는 순간까지의 시간, 그걸 기대 수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기대 수명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게 되면 1920년대 같은 경우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30살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짧았죠.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 예전에 제가 읽은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습니다. 조선의 왕은 왜 죽었나? 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머릿말에 그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선시대의 왕은 평균 수명이 40에서 50세였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단명했다. 단명한 이유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쫙 써놨는데, 이 기대 수명을 보게 되면 왕은 40에서 50세까지 살았지만 일반 백성들은 30살까지는 못 살았어요. 아, 왕이 그나마 잘 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아무튼 기대 수명이 짧았다. 30살이었다. 그런데 2020년 지난 시점에서 기대 수명이 83.5세입니다. 정말 드라마틱하게 증가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970년대 중반 출신입니다. 생긴 게 좀 이렇게 좀 안 좋아 보이지만 생각보다 좀 후반대 출신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당시에 1980년대 후반이었죠. 이때만 하더라도 저희 동네에서 분기마다 마을 동네 잔치가 열렸어요. 동네 잔치. 환갑 잔치가 있었습니다. 환갑 잔치. 근데 요즘에는 환갑 잔치가 없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 생각해 보게 되면 환갑이 기념할 만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환갑 잔치 한다 그러면 왜 이상한 거 아니야? 라는 얘기예요. 70도 잘 안 하시잖아요. 그만큼 기대 수명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지금 이 83.5세라는 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축에 들어가는 기대 수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의학 저널 란셋에 따르면 2030년경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4년 후에 태어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기대 수명이 가장 높을 것이다 라고 기재를 해놨어요.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대 수명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기대 수명이 높을까요?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요. 외국에 비해서. 그래서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는 거예요. 콧물 나도 병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 수명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외국 같은 경우는 좀만 아파도 병원 안 가니? 라고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병원 가지 않습니다. 못 갑니다. 저희 친구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나는 이제 은퇴할 나이가 다가오고 있는데 걔는 아직까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심심해서 항상 전화하면 넌 언제까지 공부할 거니? 라는 얘기를 해요. 이제 그만 포기하고 돌아와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사 받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계속 공부를 하니까 아무튼간 그 친구한테 이렇게 요즘에 어때? 라고 하니까 예? 뭐라고 하셨어요? 결혼이요? 걔는 공부에 미치네요. 진짜 그런 애들 있잖아요. 책을 보면서 배부름을 느끼는 친구 있잖아요. 정말 그런 친구예요. 제게 있어서 그런 친구, 그런 부류의 친구 딱 한 명 있는 친구가 그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친구한테 전화했더니 요즘에 어때? 라고 몇 개월 전에 물어봤더니 요즘에 이가 아파가지고 드럭스토어에 갔다 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국 같은 거, 미국에 있는 약국 같은 데 갔다 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가 아프면 치과를 가야지 라고 하는데 유학생인 본인이 치과를 가기에는
이 한 번 뽑는데 치료하는데 몇백만 원이 날아간대요. 근데 약국은 왜 가? 진통제 살라고 하니까 미국 치과에 가게 되면 이 땜질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본인 셀프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존재한대요. 그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낮은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가면 몇천 원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기대 수명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기대 수명은 높은데 건강 수명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다라는 거예요. 기대 수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죽기 전까지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건강 수명이라는 것은 기대 수명에서 몸이 아픔으로써 소실된 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얘기합니다. 순수하게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자신의 몸을 움직일 때의 시간을 수명으로 환산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건강 수명, 실질적인 수명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건강 수명은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유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는 어떤 책 같은 경우는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럼 몸이 아픈 채로 계속적으로 남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 수명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건강 선진국에서 추구하는 수명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게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건강 수명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높이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일까를 보니까 사망 원인에서 그걸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1970년대와 2000년대의 사망 패턴의 변화를 보게 되면 1970년대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간염성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지금 결핵 문제긴 해요. 폐렴, 간염증에 의한 사망률이 높았다라고 한다면 2020년대 같은 경우에는 만성 질환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위생관념이 좋아지면서 실제로 이 만성 질환에 의한 사망자가 전 국민의 한 80% 정도까지 이른다라고도 통계청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건강 수명을 기대 수명까지 올리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나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나의 사망 원인이 되는 만성 질환으로부터 내 몸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만성 질환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티가 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혈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심장에서 뇌로 가는 혈관 경동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경동맥 같은 경우에는 그 지름이 80% 정도 막혀도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티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스트레스 받으면, 동료 직원이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해, 또는 와이프가 집에 안 들어와, 아이가 시험을 못 봐, 스트레스 받잖아요. 아니면 갑자기 추워져, 급격한 기온 변화, 그럼 혈관이 수축되거든요. 스트레스 받는 순간 몸이 수축하거든요. 그러면 좁아진 혈관이 확 막히게 되면서 뇌 쪽으로 혈액이 흐름에 막히게 되고, 그 부분이 터지게 되면서 오는 게 뇌졸중이라고 얘기해요. 뇌출혈, 뇌경색 등이 나오게 된다는 거. 대표적인 만성질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만성질환은 뭐가 있을까요? 혈당 관리 잘 하시나요? 리더 여러분들은 그나마 혈당 관리를 잘 하세요.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의 60% 이상은 19세 이상에 지금 현재 당뇨를 가지고 있거나 향후 5년 내에 혈당 관련돼 있는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준고위험군이라고 얘기를 하죠. 한번 내가 혈당 관리를 한 계기를 생각해 보시게 되면, 리더님들도 나는 평소에는 혈당 신경 안 쓰다가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서 누가 혈당에 문제가 있었대 라고 했을 때 그때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때부터 관리를 시작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혈당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어떤 질병에 의해서 사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당뇨가 발생하게 되면 사람이 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죽는 것일까? 먹고 싶은 거 다 못 먹어서 죽어요? 새로운 이론인데요. 현대인들은 먹고 싶은 걸 다 먹어서 병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먹고 싶은 거를 참아야 됩니다. 참아야 돼요. 참으셔야 됩니다. 네, 좀 깨셨어요? 혈당 관련돼 있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가장 큰 사망 원인이 심혈관계 질환이에요. 혈관이 막혀서 죽어요.
우리나라 사망자 중에서 단일 어떤 질병, 혈관 질환이 가장 높습니다. 암보다도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뇌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하신 분들 중에서 정말 놀랍게도 본인이 당뇨라는 것을 인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당뇨 같은 경우에는 만성 질환의 핵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외에도 만성 질환 또 뭐가 있을까요? 간 질환 같은 경우도 가장 대표적인 침묵의 장기라고 얘기를 하죠. 간은 그 구조상 보게 되면 간 외피에만 신경이 존재하고 내피에는 신경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사람은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그래서 만성질환이라고 얘기해요. 간이 어디 있어요? 리더님들? 갈비뼈는 되게 많잖아요.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우상복부에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손을 들고 이렇게 쭉 내려가지고 끝에 작은 갈비뼈 사이를 꾹 눌렀을 때 손끝에서 꼭 들어가면 한 2, 3cm 떨어진 부분에 있는 게 바로 간이라는 부분입니다. 눌러도 전혀 느낌이 없습니다. 느낄 수 없어요. 왜? 아파서요? 원래 아프면 안 되는데. 원래 이게 느낄 수는 없어요. 느끼면 간이 부은 겁니다. 누워 계실 때 누군가 이렇게 뚝 눌러주셨을 때 그때 손끝에서 느껴질 수가 있는데, 만일에 그때 통증을 느끼시게 되면 병원 가보시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내과 가시게 되면 3대 촉진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른쪽 찔러보고 왼쪽 찔러보고 간 위 찔러보고 청진기 듣는 거, 뭐 이런 게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도 그런 이유 때문에 침묵의 살인자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이런 질병들이 가장 대표적인 만성질환이야. 그럼 이 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꾸준하게 자신의 현재 상태를 기록하는 것, 그 변화를 지켜보는 것, 추이를 확인하는 것만이 이런 만성질환으로부터 내 몸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 웰리스랩이 같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의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불러와서 그 추이를 확인할 수 있어. 그 추이를 바탕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을 제안하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만성질환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들으실 수가 있어요. 뭐 요즘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유튜브, 뭐 인터넷 블로그, 뭐 카페를 통해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넘칠 정도로 다양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들이 나에게 맞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런 만성질환들은 공통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만성질환들, 앞서 얘기 드린 간, 혈관, 뭐 혈당 관련돼 있는 질환들 있잖아요. 이 원인에 의해서 발생해요. 이 5가지 공통 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화 스트레스, 대사 스트레스, 근육 관련돼 있는 문제, 염증, 면역과 관련돼 있는 컨트롤이 되지 않았을 때 만성질환이 발생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시는 영양학자나 의사분은 없습니다. 그만큼 이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수학 공식과 같은 거예요. 이런 5가지 요건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만성질환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운동하고 먹거리를 뭐 조절하고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를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건강관리 방식이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됐을 때 나에게 그 부분은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마케팅 용어로 원 사이즈 핏 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전 세계인들이 다 똑같은 사이즈의 신발을 신는 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전 세계인들 중에서 그 신발이 사이즈가 딱 맞아서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겠지만, 누군가는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불편함을 가질 수가 있겠죠. 또 그 시간이 오래 되게 되면 질병상의 문제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건강관리 방식이라는 것이 보편적인 기준의 건강관리 방식이라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더블X는 같은 양을 먹어야지 돼? 이상하잖아요. 리더님과 제가 같은 양의 더블X를 섭취한다라고 하면 누가 더 손해일까요? 네? 누가 더 손해일까요? 리더님과 제가. 리더님이 더 손해일 것 같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몸무게가 달라서요? 몸무게는 제가 더 많이 나가죠, 리더님. 이거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똑같은 양을 권장하고 있어. 사람마다 다 활동량이 다 달라요. 체중이 다 달라요. 체중이 다르다는 건 근육량과 체지방량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리더님과 제가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활동하고 있는데, 옆에 계신 리더 여러분들과 전혀 다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왜 WX는 다 똑같이 먹어야 되지?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건강관리 방식이라는 것이 이러한 보편적인 기준의 건강관리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건강을 관리하자라는 거고요. 마이 웰니스랩의 기본적인 배경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는 똑같습니다. 산화 스트레스, 대사 스트레스, 근육 스트레스, 염증, 면역이 문제가 돼서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이 나와. 그래서 우리가 이 만성 질환을 막기 위해서 산화, 대사, 근육, 염증, 면역을 관리해야지 돼. 그런데 왜 나는 관리가 되지 않지? 네 데이터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이야. 그 데이터에 맞춰서 최적의 요건에 맞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영양소를 추천해야지 돼.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차세대 건강관리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디킬을 하시게 되면 리더님들이 보통 바디킬 하시게 되면 3명이 한 팀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3팀이 모두 성공해야지 저희가 선물을 드리거든요. 근데 참 요상하게도 3명 중에 꼭 한 명은 체중 감량에 실패해요. 그리고 감량하신 분은 저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우리 팀원 3명은 다 똑같은 방식으로 음식을 섭취했습니다. 똑같은 운동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만 실패했을까요? 이건 제품이나 프로그램에 하자가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네? 3명 중에 왜 한 명이 실패했을까? 네? 왜 실패했을까?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명확한 기준이.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체중 조절을 동일하게 진행하셨습니까? 그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우리는 식사량을 동일하게 가져갔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식사량은 어떻게 동일하게 가져갔어요? 공깃밥을 무조건 반 공기만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물어보죠. 집집마다 밥그릇의 사이즈는 다 다른데 어떻게 그걸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인식 속에서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운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하루에 줄넘기를 1000번 할 수 있는 근력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1000번 할 수 있는 줄넘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아. 그분이 1000번을 하게 되면 오히려 신체에 무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왜 생겨? 개인별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그분에게 적합한 건강관리 방식을 제안하는 게 바로 초개인화된 마이 웰니스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더 여러분들께서 그간 진행하셨던 비즈니스 방식이 좋았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신뢰를 줄 수 있는 객관화된 데이터, 그리고 좀 더 다양한 그분에게 적합한 제품을 추천할 수 있는 제품 안내 툴이 들어가 있는 플랫폼이라고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이 웰니스랩은 어떻게 초개인화를 가능케 했을까를 보게 되면 이 부분이에요. 혈액과 신체 계층 영역을 통해서 지금 현 상태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합니다. 사람은 외모만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파악할 수가 없어요. 건강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전성기 때 강호동 씨를 보게 되면, 제가 친분이 있는 건 아니지만 강호동 씨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저 사람 밥도 많이 먹어 비만이야 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전성기 때 강호동 씨의 체지방률은 정말 낮았습니다. 그 몸은 지방 덩어리가 아니라 근육 덩어리였습니다. 근데 외형만 보게 되면 그냥 비만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사람은 나의 시각을 통해서 나의 기본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그 사람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건강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객관화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사실 기반의 분석을 1차적으로 진행합니다. 혈액과 신체 계층 영역을 통해서. 소비자 입장에서 봐도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자기 얘기거든요. 자신의 혈액 샘플인데, 자신의 신체 계층 영역인데 이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내 몸에서 나온 혈액을 바탕으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 상태에 대해서 이런 팩트 기반으로 분석을 해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중요시 생각해야 될 게, 그렇다면 왜 이 몸이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이 사람이 지금 비만이야. 분석 결과. 그럼 우리가 얘가 왜 비만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분석을 하려면. 그 부분을 개인 인지 영역에 기반의 분석을 통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당신 지금 객관적인 지표 결과 비만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비만이 나온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그런 영역을 검사를 하고, 이러한 영역들을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지만 빅데이터 속에서 한번 돌리게 됩니다. 나와 비슷한 수준의 체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 비슷한 혈액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선택했을까? 그 부분을 분석을 해서 AI 알고리즘으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바로 마이 웰리스 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혈액 신체 계층 영역의 데이터들입니다. 구태여 보여드리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무 건강검진이라는 것이 있죠. 2년에 한 번씩 짝수의 홀수의 자신의 태어난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서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게 돼요. 그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마이 웰리스 랩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보게 되면 데이터가 잘 넘어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데이터가 넘어오지 않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서 데이터가 없는 분이거나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또 한 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모르게 혈액 검사 활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데이터가 절대로 넘어오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처음에 왜 누구는 데이터가 잘 넘어오고 누구는 데이터가 잘 넘어오지 않지? 이에 대해 고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저희 직원들 사이에서 이렇게 딱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연령대별로 딱 갈리는 거예요. 제 연령대에서는 데이터가 다 잘 넘어옵니다. 이게 성향이거든요, 사람이. 저는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 7시부터 건강검진 받잖아요. 그럼 6시 반에 앞에 이렇게 줄 서 있어요. 빨리 끝내고 싶어서. 저 줄 서 있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6시 반에 줄 서 있다가 딱 가면 이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서류 작성하잖아요. 그럼 묻지도 따지도 않고 다 동의 나갑니다. 데이터가 정말 잘 넘어옵니다.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필수 같은 경우는 하는데 선택 같은 경우가, 저 같이 건강검진 받다가 젊은 직원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를 다 작은 글씨를 꼼꼼하게 읽어보더라고요. 노. 마케팅이용 무조건 노. 안 넘어옵니다, 데이터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돼요. 홈페이지에. 그러면 자신들의 의무 검정에 대해서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근데 그걸 불러오진 못합니다. 그러면 출력을 하셔가지고 기록을 하셔가지고 다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좀 불편하죠. 또 이런 분 계십니다. 2년에 한 번씩 이 분석을 하다 보니까 기간적으로 봤을 때 2년 전 데이터를 불러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럴 경우에는 이거 좀 최신의 데이터를 불러오고 싶어. 그럼 가장 쉬운 방법은 보건소에 가시면 되는 거예요. 보건소에 가셔서 혈액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혈액 검사 항목이 달라졌어요. 예전에 이 콜레스테롤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요. 옵션으로. 아예 안 하거나 추가금을 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분석하실 때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신 다음에 이것도 같이 이 항목에 맞춰서 해주세요라고 하시면 한번 분석하실 때 좀 더 정확하게 내 몸에 대해서 체크하실 수 있다는 것만 꼭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검사 받는 거 있잖아요. 그 데이터도 넘어오진 않습니다. 자동으로. 수기로 입력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인 정보를 빅데이터 속에서 굴리게 됩니다. 요즘에 그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해가지고 유사한 플랫폼들이 몇몇 업체에서 보여요. 업계에서도 보이고. 차이점이 무엇일까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십니다. 플랫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그 비교하고 또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데이터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뉴트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 빅데이터 15년간 축적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데이터의 수가 저희가 요즘엔 얘기해드리지 않고 2년 전에 영상 보시면 나오는데 17억 개의 데이터입니다. 17억 개. 엄청난 데이터입니다. 엄청난 데이터. 저희가 앞서 이 제품 있잖아요. 비긴과 프로바이오틱스 이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데이터를 활용했어요. 우리 장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조성 데이터를.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다고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게 몇 개일까요? 11만입니다. 11만.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11만인데 이거는 17억 데이터입니다. 17억 데이터. 사람으로 따지게 되면 44만 명의 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양소와 관련되어 있는 비교 샘플이 한 80여 종, 식물 영양소 같은 경우도 한 300여 종, 이런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현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플랫폼이 바로 마이웰리스랩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플랫폼의 가치는 빅데이터의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이 플랫폼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데가 어딘지 아시나요? 혹시? 건강기능식품 업계에서는 요즘에 잘 활용하지 않아요. 왜 활용하지 않냐면 빅데이터의 수가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정확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활용하는 업계는 보험업계입니다. 보험업계. 그냥 가치가 있다라는 보다는 그냥 직관적이거든요. 당신이 지금 콜레스테롤 지수가 어느 정도입니다. 혈압 지수가 어느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지수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조금 낮춰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플랫폼을 활용한다는 개념보다도 그냥 건강검진 그 데이터 그 자체를 활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의 유효성을 가지고 있어 라는 부분, 누군가 리더 여러분들께 마이웰리스랩이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면 이 부분을 얘기해 주시면 돼요. 유효성 검증에서 0.93, 0.949라는 높은 수준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문헌자료에서는 엑설런트라고 나와 있죠. 굉장히 우수하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비즈니스적으로 활용을 할 때 0.949와 0.935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인지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다른 문헌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인용되고 있는 임상 예측 모델 교과서에 따르면 예측률이 AUC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0.7에서 0.8 정도가 나오게 되면 그 플랫폼이 예측률이 어느 정도 유효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가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0.7에서 0.8. 당신의 혈액 샘플을 바탕으로 어떤 건강을 우리가 예측했는데 그 플랫폼이 0.7에서 0.8 정도의 예측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보통적으로 그냥 활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유효합니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이웰리스랩은 0.9 이상입니다. 0.9 이상이라는 것은 걸출하다라는 의미예요. 걸출하다.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좀 더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0.7에서 0.9 같은 경우는 보통 수준에서 그냥 받아들일 수 있어 라고 한다면 0.9에서 1.0 사이 같은 경우는 이 문구가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더라고요. 진단도구나 예측 모델로서 매우 신뢰할 수 있어 라는 문구예요. 즉 이 얘기는 조금 돌려서 자극적으로 얘기하면 리더 여러분들이 활용하고 계신 분석 툴인 마이웰리스랩은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당신의 건강을 파악하고 그리고 향후 건강상에 도래할 수 있는 건강상의 문제를 막기 위해서 관리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예측력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라고 안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리더 여러분들께 물어봅니다. 마이웰리스랩이 얼마나 가치 있어? 이 얘기해 주시면 돼요. 빅데이터 수와 그리고 예측률을 봤을 때 굉장히 우수한 플랫폼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업계뿐만 아니라 학계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디지털 트윈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제품에도 3D 오가노이드라고 해서 비슷한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가상의 공간에 어떤 사물과 똑같은 아이를 옮겨 놓은 거예요. 가상의 공간에 여기서부터가 가상의 공간이라고 하면 요 가상의 공간에 저랑 똑같은 사람을 복제해 놓은 겁니다. 복제해 놓은 거예요.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죠. 돈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 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다양한 연구를 할 수가 있어요.
현실에선 저에게 적용하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얘가 3일 동안 소주를 마셨을 때 쉬지 않고 신체가 어떻게 변하는지 볼 수가 있겠죠. 현실에선 제가 그렇게 몇 시간만 마시면 죽어요. 근데 가상의 공간에 있는 저에게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망가진 상태에서 반대로 얘 몸에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를 계속적으로 섭취시켜 보는 거죠. 오늘은 밀크시스를 섭취시켜보고 내일은 비타민C를 섭취시켰을 때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디지털 트윈 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에 어떤 영양소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준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플랫폼이 마이 웰니스 랩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이 웰니스 랩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은 여기까지 부분이에요. 여기까지 반으로 딱 날아가지고